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오전 7시 53분입니다. 지금 김여정,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경멸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북한 측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유입니다. 즉 작년 2월 말의 하노이 회담 결렬로 김정은이가 아주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거죠. 북한 주민들은 언론 통제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이제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500만 대 이상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입소문으로 퍼져가지고 김정은이가 트럼프로부터 뺨을 맞았다. 거대한 합의가 있을 줄 알고 자신을 가지고 폼을 잡기 위해서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갔는데 딱 회담을 시작해 보니까 트럼프 옆에 볼턴이 있었다.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일종의 확답을 받은 셈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트럼프와 친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하는 말이니까 아마 믿어도 되겠지 해가지고 카드를 하나 풀었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의 핵심 부분을 다 해제해 주시오 해가지고 들이밀었습니다. 이때 볼턴의 충고를 받은 트럼프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다른 시설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즉 숨겨놓은 우라늄 농축시설 같이 폐기해야 한다. 영변 핵시설은 과거에도 4차례나 폐기한다 만다 하면서 받을 것 다 받아 챙기고 계속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딱 들이대니까 트럼프의 표변에 놀란 김정은이가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 문재인한테 속았구나. 문재인의 말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창피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양보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노이 회담을 청와대에서 지켜보면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면은 바로 그 다음날 3.1절 기념사에서 거대한 비전을 내어놓겠다. 야심에 부풀어 있었는데 결렬되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김정은이는 그 상처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했겠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렇다고 트럼프와 정면 대결은 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에 대해서는 뭐 인간적 관계는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1년을 끌고 오면서 고심 하다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잠시 중태설이 나올 정도로 이 잠행을 하면서 이른바 잠수를 타면서 고민해내온 것이 결국 핵 억제력 강화다. 그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핵무력 강화다. 즉 이 기회에 문재인 정권을 약한 고리로 삼아 문재인 정권을 때리고 그 다음에 트럼프와 정면 대결하는 도발을 하겠다. 그 도발 중에는 SLBM 미사일 실험 또는 ICBM 발사 실험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우선 대북 전단을 빌미 삼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기를 죽이고 점점 에스컬레이션을 해가지고 드디어 예고했던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해가지고 우리 재산 한 710억 정도 날리고, 그 다음에는 비무장지대로 군대를 다시 진입시키고
오늘 개성공단과 저기 금강산에도 다시 군대를 보내겠다고 함으로써 9.19 군사합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다음 또 나올 카드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여정이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오늘이군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지난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비밀리에 오간 것까지 다 까발린다는 것은 앞으로 문재인과는 대화를 안 하겠다, 침을 뱉는 거죠.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 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 라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여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이렇듯 창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 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 극복용 특사 파견 노름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너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가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운동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면서 우노는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참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특사 파견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와서 김정은을 향해서 엄중 경고해야 될 시점에 특사 파견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경멸하고 낮춰보면서 저렇게 무모하게 나오겠습니까? 자, 이제 정의용, 서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이 그 안에 거기에 있으면은 북한과 대화가 안 되겠죠. 그렇다고 북한이 좋아하는 사람을 앉혀 놓으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훈, 정의용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야죠. 김정은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사람을 국정원장, 안보실장에 앉혀야 되죠. 이번 작금의 사태는 이게 내각 책임제 같으면 내각 총사퇴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두든지 지금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본인이 그만두기 싫으면은 그만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두기 싫으면은 우선 정의용 안보실장,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싫으면은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 민족사의 최대 수치입니다. 최대 수치입니다.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 전쟁 범죄자 앞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런 수치스러운 것을 그냥 주권자들이 가만히 있고 구경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개돼지 취급을 자청하는 것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들이대야 합니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몇 달 전에 발표했던 딱 그 문장 그대로입니다. 이적 행위하고 국가를 해체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중단하든지 물러나라 하는 요구를 하는 한편,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개과천선해가지고 내 책임자, 어떻게 보면 공적입니다. 정의용,
서훈, 김연철, 정경두 이 네 사람은 또 김정은이 보기에는 김정은한테는 참 잘해준 네 사람입니다. 김정은에게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경멸을 당하니까 이게 쓸모가 있습니까? 국민을 지키면서 사나운 얼굴을 해야 될 사람들이 김정은 앞에서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했습니까? 빨리 선택은 간단합니다. 문재인 물러나든지 아니면 이 네 사람을 공적입니다. 공적 네 사람 안보 파탄 사적입니다. 사적을 자르는 결단을 하면은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은 국민들이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